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ETF 할 결심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강재웅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ETF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땠을까요? 네, 한 주간 워낙 대내외적으로 많은 이벤트가 있어서 간략히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 보면은 이제 FOMC 회의 앞두고서 관망세가 좀 짙어졌었고요. 그래서 지수별로 움직임은 좀 달랐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밤을 포함해서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S&P 500은 횡보를 했고 나스닥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하락을 했던 그런 혼조된 양상을 보였고요. 이번 주는 이제 간밤에 끝났던 FOMC를 비롯해서 유럽중앙은행과 또 일본은행의 주요국의 어떤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정책적인 뉴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겠고요. 이제 간밤에 끝났던 FOMC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상을 해서 현재 5.5%의 기준금리 달성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과 부합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큰 흔들림은 없었는데 오히려 다우지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고요. 근본 인상을 두고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해석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마지막 인상이라는 어떤 의견을 많이 표출했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IB인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RBC 같은 곳들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고 물가도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 근본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고점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제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닝 시즌 지금 진행 중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덜고 있는 상황이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밤에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시간 외 거래에서 현재 상승 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주간 있었던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나스닥 지수의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네. 나스닥 100 지수 내에서 연초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 6개 기업의 비중이 전체 지수 내에서 51%가 넘는 굉장히 좀 급등한 상황이어서 예외적으로 특별 리밸런싱을 단행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산출한 이래로 세 번째 리밸런싱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단행은 되었고 현재는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이 40%까지 현재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수 내 비중이 좀 줄어들어서 이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들의 유출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적절하게 분산돼서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들 비중이 줄어든 만큼 비중이 늘어난 종목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브로드컴이나 스타벅스, 펩시코 같은 경우는 비중이 증가를 했는데 수급 측면에서 향후에 이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중이 늘어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가 이제 시장을 거의 뒤흡쓸었던 한 주였다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테슬라 인도 공장 설립 이런 쪽으로 배터리 쪽에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다가 이제 어제 오후 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커진 하루였고요. 특히 개별 종목은 어떤 종목은 이제 상승폭과 하락폭이 합쳐서 40%에 가까울 정도로 이게 1시간 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어제 종목별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별로 좀 수급은 엇갈렸는데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은 개인들은 매도하고 또 외국인은 또 매수를 했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또 개인들은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테마 안에서도 종목별로 수급 주체들의 매매 동향이 좀 다소 다른 엇갈린 시각을 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오늘도 이들 종목의 변동성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높은 변동성은 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분들께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 한 주에 거의 외국인은 포스코만 팔았던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매도가 엄청났고, 근데 기존에 어느 정도 외국인 비중이 있는 쪽이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는 그렇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로 생각하세요? 외국인 비중?
체크 안 해보셨을 글쎄요. 수도 있지만 체크를 못했습니다. 네. 한 40%대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30% 외국인 네.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었고 에코프로 그룹주는 외국인 비중이 10%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쪽은 샀고 또 포스코홀딩스는 팔았던 움직임이었는데요. 한 주간 정책 실적 정말 분주했습니다. 지금 우리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 뭐 주요 기업은 아니고 삼성 SDS, 세트레가이 등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ETF 스크리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ETF는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네, 이번 주 화요일에 국내 증시에 2개 신규 ETF가 상장이 돼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상장한 타이거 스페이스테크 아이셀렉트라는 ETF고요. 뭐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우주항공이나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팅 관련된 국내 기업 주식에 투자를 하는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그래서 뭐 우주 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뭐 한국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서 수혜가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ETF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에 전체 65% 이상을 투자를 하는 패시브형 ETF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주항공은 차세대 또 투자 테마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ETF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이 상장한 글로벌 다이나믹 시니어 액티브 ETF이고요. 네. 글로벌 고령화 트렌드에 발맞춰서 시니어 계층의 소비 패턴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선별해서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뭐 헬스케어나 제약, 명품 관련주, 그다음에 금융업종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고령화 트렌드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중장기적인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계좌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하셔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MZ의 지갑뿐 아니라 시니어의 지갑도 잘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요즘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ETF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니어 소비 관련 ETF 신규로 상장됐고요. 또 우주항공 ETF도 신규 상장됐는데 현대그룹에서 30년 만에 우주로켓 개발에 뛰어든다. 이런 소식도 어제 나오더라고요. 네. 정주영 선대 회장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주식형 ETF의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네, 주식형 ETF부터 살펴보면 일단 최근에 미국의 대형 금융주를 비롯해서 이제 지방은행주들까지 2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방은행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상위권을 차지를 했고요. 하지만 이 ETF 같은 경우는 최근 2년간 하락세를 계속 보이다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보인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 뒤이어서 이제 최근에 중국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또 그다음에 어떤 그 공급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공급 때문에 유가가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업종 중에 소형주에 투자하는 ETF도 한 주간 7.3%의 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4위와 5위권에 랭크된 ETF들은 미국 상장된 대형 은행주에 투자하는 ETF였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글로벌 ETF는 미국 금융주들의 네. 성과가 돋보였던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금융주의 호조세 때문에 다우지수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또 이런 금융주의 실적이 또 미국 쪽에 있는 그 파산 이슈의 우려를 완전히 또 소화했다. 네, 네. 건설 경기도 뭐 괜찮아서 안정돼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이제 어떤 지역 은행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었는데 네. 그런 지역 은행들의 우려가 커지면 대출 어떤 태도가 많이 축소가 돼서 중소기업들이나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좀 줄어들고 또 시중의 유동성이 좀 줄어들면 또 크레딧 리스크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연쇄적인 어떤 우려가 커졌었는데 최근에 뭐 지표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많이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은행 투자 ETF나 또 미국의 대형 금융주까지 에너지 ETF까지 돋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글로벌 채권형 ETF는 어땠을까요? 네, 채권 같은 경우는 이번 주 FOMC를 앞두고서 이제 한 주간 시중의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한 흐름을 보이면서 반대로 채권 가격이 좀 떨어져서 ETF들도 좀 약세를 대부분 보였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플러스권에 있었던 ETF들을 보면 전주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공채 ETF가 달러 강세에도 일드가 높기 때문에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한 주간 2.4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상승해서 이제 어떤 금리 위험을 해지한 장기 회사채 ETF도 한 주간 1.3%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부동산 리츠 ETF 동향 살펴볼게요. 수익률 어땠습니까? 네, 채권과 마찬가지로 시중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엔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리츠나 이제 부동산 ETF가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배당 매력이 있는 인컴 수요를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이제 고배당 리츠 ETF가 성과 상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제 1위에 랭크된 고배당 리츠 ETF 같은 경우는 연 분배율, 배당률이 9%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인컴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월 배당형 ETF이기 때문에 국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도 이 ETF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이 ETF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된 중소형 고배당 리츠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도 높아서 월 배당 인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주식형 ETF에서 읽어볼 수 있겠고, 채권은 이제 금리 인상 다 왔다는 수준에서 채권 매수 네네. 가능한 채권 가격의 바닥권일 가능성 계속 주목해 주셨는데, 이쪽이 앞으로 수익률이 더 좋을지 아니면 리츠 같은 배당 쪽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질지 궁금합니다. 네, 리츠 같은 경우는 사실 섹터별로 좀 차별화된 흐름은 계속 보여왔고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 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공실률이 높아서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대신에 이커머스나 아니면 개인 퍼스널 스토리지나 이런 쪽은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상업용 말고 산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리츠의 저평가 매력을 판단하실 때는 반드시 부동산 내 섹터별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어떤 배당 수익률보다도 섹터가 중요한 부동산 리츠 ETF 투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금 동향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ETF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는지, 어디에서 많이 빠졌는지 짚어주시죠. 네, 예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2분기 실적도 개선됐고 또 7월 마지막 금리 인상도 예상대로 잘 맞춰서 이제 주식시장 어떤 위험자산 이런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자금은 이제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로 한 주간 21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자금이 좀 유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순유출 탑5의 가장 상위도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여서 단순히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 간의 자금 리밸런싱 차원도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위 5개 중에 특이한 점은 무려 3개가 채권형 ETF로 순입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 최근에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제 변동금리 채권 ETF로도 순입이 좀 되었는데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금리 고점 기대감 때문에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초장기 국채 30년 만기로 발행된 20년 잔존 만기에 투자하는 국채 ETF로도 11억 달러 넘는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네.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거에 굉장히 강한 베팅을 하고 있고요. 5위권에 랭크된 이제 장기 국채 ETF도 10년 이상의 만기를 갖고 있는 국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듀레이션이나 만기가 긴 채권의 시장은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순유출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S&P 500 지수 추종하는 다른 ETF로 좀 많은 41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있어서 ETF 간의 리밸런싱도 좀 보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단기 국채 아니면 미국의 기술주 ETF에서 순유출이 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순유입은 장기 국채, 순유출은 단기 국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단기에서는 돈을 빼고 장기로 베팅하는 조금 더 이제 채권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채권의 위험 어떤 베팅이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국채가 조금 더 변동성도 높고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FOMC 이후에 금리 중단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다시 한번 이 유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말씀인즉슨 채권 관련 ETF 투자에서 위험 선호가 더 높아졌다. 이제 국채 안에서 듀레이션이 조금 더 긴 어떤 그런 전략에 베팅을 한다라는 건 위험 자산 그만큼 선호인가요? 금리 민감도에 높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금리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데 레버리지 효과가 있거든요. 같은 금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인하를 하면 네. 단기보단 장기가 훨씬 더 가격 인상폭이 큽니다. 반대의 경우는 채찍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채권을 투자할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건을 고려를 하지만
최근에는 금리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성과 살펴보겠습니다. 탑5, 바텀5 어떤 쪽일까요? 네,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상위 5개 ETF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2차 전지 ETF로 지금 꾸며져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레버리지 ETF가 한 주간 무려 42%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이번 주 월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성과를 반영하지는 않고 월요일까지만 성과가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성과 하위 5개를 보시면 이제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어제는 좀 하락을 했는데 월요일까지는 상승을 해서 인버스 관련된 ETF들이 한 주간 마이너스 8%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제는 또 인버스가 올랐고요. 최근에 코스닥 인버스의 개인들의 순매수가 좀 집중이 되었는데 월요일까지는 손실이 좀 있었다가 어제는 인버스 포지션에서는 다소 이제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좀 코스닥 쪽에서는 몇 개의 섹터나 종목 때문에 지수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왜곡적인 현상이 좀 보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베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높아서 다소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상황 알아볼게요. 국내 상장 ETF 가운데 개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 인버스에 대략 한 2,6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좀 보여서 월요일까지는 좀 손실이었지만 어제는 조금 이익이 났을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2차 전지 ETF 중에 소재나 소부장에 투자하는 ETF에도 순유입이 좀 되면서 최근 어떤 상승에 대한 수혜를 좀 얻었을 거로 기대는 되지만 또 이제 어제나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은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ETF로 자금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결국 그 자금이 개별 종목을 매수하는 매수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ETF의 자금 흐름도 어떤 테마나 종목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2차 전지 테마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ETF로는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수급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하단을 지지해 줄 수도 있는 요인이 ETF 수급에서 좀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순매도 살펴보면 네. 이제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최근에 하면서 이제 레버리지 ETF에서 차익 매물이 한 1,500억 원 정도 출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고버스라고 하는 2배 인버스에서도 매물이 좀 출회가 돼서 또 손절 물량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들에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ETF 안에서도 업종 전반에 투자하는 거 매도를 하고 소재나 소부장 같은 또 세분화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ETF는 또 순유입이 되면서 개인들의 어떤 또 ETF에서의 또 선호도도 좀 차별화됐음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ETF 내에 개인의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산업 전체보다도 소재 쪽에 집중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또 올해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가 그 원자재 다툼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는 걸까요? 자국 보호 주의 때문에 아무래도 소재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내 이제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가 전 세계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이제 4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를 해서 조금 더 소재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지수상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상의 베팅은 ETF 쪽에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오늘 ETF 투자를 결심할 쪽은 어느 쪽일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한 건 그저께여서 어제 자금 발견하지 못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ETF에 대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아니면 투자를 고려 중이시거나 아니면 관심이라도 있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2차 전지 관련된 내용 전문가실 거예요. 그래서 간략한 기본 내용만 좀 짚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ETF 중에 소재에 특화된 ETF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의미를 하고요. 보통 우리가 뭐 리모컨에 사용하는 일회용 건전지는 1차 전지라고 하는데 2차 전지는 이제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전지여서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전기차에 탑재가 많이 되고 있고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4대 소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또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돼서
리튬이온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오가면서 전자를 분출하고 전액은 그 이동을 도와주고 분리막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막아줘서 화재를 예방하는 이런 각자의 좀 기능이 있는데 각각 소재에 특화된 기업들과 그 기업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ETF를 선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통상 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배터리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배터리의 소재에 관련된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나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소재가 굉장히 큰 의존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만큼 소재에 대한 중요성은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4대 소재 중에서 양극재가 전체 원가의 4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이 양극재 부분에 글로벌 선두를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양극재보다는 음극재 쪽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흑연이라는 원래 재료를 썼다가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라는 어떤 기술이 다시 좀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어서 네. 이 실리콘 음극재 수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들도 또 있기 때문에 ETF별로 종목 내역을 보시고 본인이 선호하는 기업이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ETF 이 트렌드가 2차 전지 테마 전반에 투자하는 좀 ETF가 많이 각광을 받았다면 이제 7월 들어서는 이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ETF들의 어떤 매수가 이 소부장이나 소재에 집중된 ETF에 자금이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있어서 그만큼 변동성도 높지만 이제 개인분들의 소재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아실 수가 있고요. 제가 준비해온 4개의 ETF에 대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성과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소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종목들의 내역을 보시면, 대부분 상위권은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ETF별로 이 두 그룹주의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ETF는 포스코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어떤 ETF는 에코프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그룹 모두 양극재 소재 수혜 그룹이기 때문에 양극재 소재로 분류는 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이제 개인분들이 투자를 고려하실 때는 이 내역을 보고 포스코를 더 선호하시면 포스코 비중 높으신 데 가시면 되고 에코프로 선호하시면 에코프로 비중이 높은 ETF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차이는 이제 음극재 비중인데 음극재 비중보다는 양극재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ETF도 있고요. 그 반면에 음극재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수혜주나 거기 탑재되는 CNT 전도제라는 어떤 그 재료를 생산하는 관련된 수혜주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음극재 비중을 가져가는 ETF도 좀 있기 때문에 반드시 ETF, 2차 전지 ETF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이 투자가 하고 있는 종목 내역들 좀 보시고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내역들은 각 운용사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HTS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제 그 종목들의 내역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양극재는 많이들 아실 거고 음극재는 그 양극재 같이 하는 포스코 퓨처엠을 포함해서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SKC 등 기업이 네. 있는데 다 그 종목들이 리스트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을 반영 못하고 하셨는데 부장님 4월에 그때 랠리 펼칠 때 미국은 AI, 우리나라는 배터리, 쏠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어제 장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분출까지 나왔습니다. 거래대금도 엄청났고요.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관심 지금부터 가져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짧은 시간 내에 네,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개인분들이 만약에 어제 같은 어떤 좀 굉장히 좀 변동성 높은 장이 오늘까지 이뤄졌다면 사실 오늘 보면 일봉인 밑꼬리가 좀 길거든요. 아마 계속해서 하락을 했을 텐데 오늘 오전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의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매기는 2차 전지 테마 자체는 좀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체크하셔야 될 점은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 실적이 기대보다 나와줘야 지금의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정당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급락의 케이스보다는 횡보의 케이스를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아무래도 펀더멘탈에 대한 체크를 하려는 시장의 심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ETF 할결심 오늘 배터리 소재 ETF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